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살이 빠지고 변비가 나아지고 혈당까지 잡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 자체가 체지방을 녹여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 중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면 어지럽거나 무기력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물로 살이 빠졌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함께 있었는지, 소금물이 필요한 사람과 오히려 피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소금물 대신 진짜 뭘 해야 하는지까지 과장 없이 알려드릴게요. 바로 들어가죠. 실제로 소금물을 마시고 몸이 가벼워졌다거나 아침 피로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반대로 얼굴이 붓고 갈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올랐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람마다 평소 먹는 음식과 운동량, 땀을 흘리는 정도, 혈압과 신장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금물은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과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이 체지방을 직접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트륨은 몸에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일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물을 마시면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좀 볼게요.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하다면 물 한 잔이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마신 뒤 몸이 편해졌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반드시 소금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했기 때문에 좋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따뜻한 물이 편한 분은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미지근한 물이 편한 분은 미지근하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물의 온도나 소금 한 꼬집이 체지방을 직접 태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체중 성인이 식사 전에 물을 마셨을 때 체중 감량에 약간의 도움이 나타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신 건 소금물이 아니라 일반 물이었어요. 물을 마시면 배가 어느 정도 차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평소 마시던 주스나 탄산음료를 물로 바꾸면 음료를 통해 들어오던 열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핵심은 소금이 아니라 수분 보충과 식사량 조절, 그리고 당이 들어간 음료를 줄이는 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소금물을 마시고 살이 빠졌다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경험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소금물만 추가한 경우는 드뭅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야식을 끊고 간식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운동도 함께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체중이 줄어든 이유를 소금물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며칠 만에 체중이 크게 줄었다면 체지방뿐 아니라 수분 변화가 상당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나트륨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붙잡으면서 얼굴이나 손발이 붓고 체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체중계 숫자가 올랐다고 하루 만에 지방이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금물이 노폐물을 빼주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금물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은 주로 신장과 간이 담당하는데요. 소금물 한 잔 마신다고 갑자기 몸이 해독 모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금물을 마시고 변비가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 역시 소금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다면 수분 섭취가 늘어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고 소금을 진하게 타서 마시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껍거나 또 설사, 심한 갈증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은 몸에 나쁜 성분일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나트륨은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러니까 매일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김치와 국, 찌개, 면류, 젓갈, 특히 가공식품 등을 통해 나트륨을 권고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편입니다. 전날 저녁에 찌개와 김치, 라면처럼 짠 음식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소금물을 추가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금의 종류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천일염이나 죽염, 핑크솔트에는 미네랄이 더 많으니까 일반 소금보다 건강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품마다 맛과 색, 결정의 크기, 가공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체중과 혈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소금의 색깔이나 가격이 아니라 나트륨의 양입니다. 핑크솔트와 천일염에도 나트륨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미량 미네랄이 체지방을 줄이거나 혈당을 개선할 정도로 특별한 효과를 낸다는 근거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비싼 소금을 사용한다고 소금물이 다이어트 음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금이나 전해질 보충이 실제로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더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운동하거나 장시간 많은 땀을 흘리는 지구력 운동을 하면 물뿐 아니라 나트륨을 포함한 전해질도 함께 손실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 시간과 강도, 땀의 양에 따라 전해질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볍게 산책하거나 30분 정도 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소금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 식사와 물을 통해 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많은 땀을 흘리는 분이라면 소금을 감으로 한 두 꼬집 넣기보다는 나트륨 함량이 표시된 전해질 음료나 보충 제품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편이 용량을 확인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구토나 설사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집에서 임의로 진한 소금물을 만드는 것보다 물과 나트륨, 포도당의 비율이 정해진 경구 수분 보충액을 사용하거나 의료진의 안내를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에게 탈수 증상이 나타났다면 소금물만 마시게 하면서 버티지 말고 의료기관이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소금물을 피하거나 먼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 신부전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서 남는 나트륨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물을 추가하면 붓기나 혈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임의로 소금 섭취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꼬집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금을 한 잔만 따로 볼 게 아니라 그날 먹는 국과 반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까지 모두 합쳐서 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반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소금으로는 5g 미만으로 권고하는데요. 소금 0.5g에는 대략 200mg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꼬집은 정확한 계량 단위가 아닙니다. 손가락의 크기와 소금 알갱이의 굵기에 따라 실제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250ml에 한 꼬집, 500ml에 세 꼬집처럼 모호한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평소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한 성인이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 아침 소금물을 시작하려는 경우라면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은 소금을 빼고 그냥 물을 마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럼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쓸 에너지를 실제 체중을 좌우하는 세 가지에 써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체중을 줄이려면 특별한 음식이나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별도의 강도 높은 운동 없이 식사 습관을 바꾸며 85kg에서 68kg까지 감량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소금물 같은 특별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음료와 야식, 식사량이었는데요. 먼저 음료인데요. 아침에 어떤 물을 마실지 고민하기 전에 하루 동안 마시는 달콤한 라떼, 당류가 높은 주스, 탄산음료부터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꿔보세요. 당이 들어간 음료는 포만감은 약한데 열량은 쉽게 늘어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추가하는 것보다 평소 마시던 단 음료를 하나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에는 훨씬 직접적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야식인데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보다 저녁 식사 후 과자와 라면, 술을 먹지 않는 것에 체중에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그날 식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불필요한 야식과 음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입니다. 소금물을 마셨다고 밥의 양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싶은 음식도 정해진 양 안에서 끝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보다 매 끼니 먹는 양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먼저 첫 번째,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금을 넣는다고 체지방이 더 잘 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식사 전 물을 마시거나 단 음료를 물로 바꾸는 습관은 체중 관리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시간 많은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구토와 설사처럼 전해질이 손실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소 김치와 국, 찌개, 가공식품을 자주 드신다면 소금물을 추가하기 전에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있거나 부종이 있는 분이라면 아침 소금물을 임의로 시작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금부터 넣기 전에 일단 일반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셔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를 고민할 시간에 오늘 마시는 음료부터 하나 바꿔보세요. 다이어트는 특별한 소금 한 꼬집으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음료와 식사, 야식 습관이 모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